같은 현단을 봅시다. 오늘이 며칠? 13. 13? 와. 자, 여기 파트에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그래도 1학년 때 했던 게 있어서 1년이 넘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했던 게 있어서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 같은 화학결합을 왜 하는 거였어요?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거야? 그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게 목표였어. 자, 그러면 이온결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금속, 양이온과 그 전자를 받은 비금속, 음이온 얘네들이 하는 거였어. 그치? 그럼 1, 2, 13쪽의 양이온, 나머지 15에서 17쪽까지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럼 전자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이동하는 거다? 자,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Na 플러스가 됩니다. 이 전자 배치 누구처럼 됐어요? 네온. 자, Cl이 그 전자를 얻어서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자 배치는 아르곤이 되었어요. 그래서 1단계 이온을 만들어. 근데 이 이온을 형성을 할 때 전자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해야 돼? 금속, 나트륨한테, 금속한테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도 물어볼 거고 됐어? 그렇게 가고 나서 뿔마 양이온, 음이온이 되잖아. 그 뿔마가 붙어 있으면 전기적 인력 있어 없어? 전화가 다른 종류가 다른 애들이 근처에 있다는 건 잡아당기는 인력이 항상 있는 거지. 그래서 전하를 띄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뭐라 그래요? 전기적 인력. 근데 우리는 이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배웠어. 자, 그럼 전기적 인력이랑 정전기적 인력은 같게 다르게? 이거 그냥 같다 해도 돼. 이거를 1학기 중간고사에 가자고 1학년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지. 책에도 막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나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배웠는데 전기적 인력이 나오니까 아 틀렸지. 이러고 틀려갖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문제를 틀려갔어.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치. 그럴 수 있지. 내가 배운 건 이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나 그냥 전기적 인력이나 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냥 맞게 해도 돼요. 전하를 띄는 입자사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결합이 좀 더 세거나 약하거나 크게 차이가 날 거란 말이지. 이온 결합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 두 가지가 들어갈 거야. 전하를 띄기 때문에 인력이 생긴 거잖아. 그럼 전하량이 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하량 크면 전하가 없으면 전기적 인력은 없어요. 전하를 띄어서 나타났으니까 전하량이 크면 전기적 인력도 커야 돼요. 그래서 정전기력 F는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걸? 전하량과 전하량의 크기에 고배비례합니다. 그럼 1 곱하기 1짜리, 2 곱하기 2짜리 얘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단 얘기야. 전하량이 값이야.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예를 들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땡겨요. 바꾸자. Na 플러스 F 마이너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전하량은 둘이 같아요. 근데 사이즈 어떨까? 우리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요? 얘랑 얘랑. 얘가 더 크지? 3주기? 4주기니까. 전자 하나씩 잃어버려도 얘가 더 커. 얘는 2주기? 3주기니까 역시 얘가 더 커. 작은 애들 둘이 모였어요. 큰 애들 둘이 모였어요.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요 핵간 거리 요 놈이 가까운 애들일수록 이온에탄 사이즈가 작을수록 인력은 커질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핵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기력 F 기억합시다. 1번 전하량이 같으면 2번 핵각머리. 됐죠? 자, 요거 일단 자 1번 맨 위에 1번 그리고 중간에 2번 그리고 3번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경우에다가 F 쓰는 것까지 지금 다시 외워서 써보세요. 큰 1번 큰 2번 그리고 가로 3번에 녹는 점 끓는 점까지. 1페이지. 응? 그거 봐봐. 어디다 써야 돼? 자, 너 화학결합하는 이유 있지? 이온결합 효성 과정 있지? 그리고 이건 어디다 쓰라고? 맨 아래. 녹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이유에다가 요 인력 쓰시면 돼요.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F는 외웁시다. 있어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예를 들어 화학식으로 소금이야, 염화나트륨 NaCl이야 이렇게 쓴다는 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한 개씩 결합한 채로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해요. 다시 천천히. Na 하나, Cl 하나가 1대1로 결합한 독립적인 단위가 있다. 한 개 한 개 결합한. 자, 독립적인 단위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분자를 뜻해. 예를 들면 H2O 같은 이런 분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가 있어. 근데 이온결합물질은 어떻게 생겼어? 양이온, 음이온이 쭉 번갈아서 계속 붙어있어. 어디까지가 하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는 전하량 맞춰서 얘네가 결합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비로 식을 쓰기로 약속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뿔마뿔마가 계속 붙어있어요. 이런 걸 이온결정이라고 할 건데, 그럼 얘를 녹인다고 생각해봐. 이 고체 상태를 녹인다는 건 입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액체 상태인 거잖아. 그럼 얘를 녹인다는 건 여기 결합을 죄다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또는 얘랑 얘랑의 결합이 저거잖아. 그럼 이 결합이 세면 끊기 위해서 에너지도 되게 많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 끊기 위한 녹을 수 있는 온도도 어때야 돼? 낮아, 높아? 저게 세면 녹이기 위해서 가열해주는 온도도 높아야만 해.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에다 이걸 쓰라고 했던 이유는 결합력이 커지면 이거를 제일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간 거리가 작을수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소금한테 염화나트륨이야. 거기서 외력을 가합니다. 나왔어요. 그럼 이만한 덩어리에 힘을 빡 줘서 내가 부셨어. 그랬더니 소금이 바삭 뽀사집니다. 그럼 이 말은 힘을 준 영역과 힘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의 어떤 경계에서 내가 힘을 준 애가 어떻게 되면 힘을 많이 안 줘도 이 친구를 이렇게 힘을 줘서 한 층을 뚝 밀어버리면 여기다 플러스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한 칸씩 밀려날 거야. 그러면 뿔뿔 마마가 만나는 순간 아까 뿔마 사이에 매우 강한 인력이었던 애가 이제는 매우 강한 반발력으로 바뀌어. 인력이 강했던 만큼 반발력도 강해져.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만 주면 되냐면 요 층 하나를 밀 수 있는 에너지 정도만 주면 나머지는 반발력으로 알아서 뽀사질 겁니다. 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보자. 거기 외력을 가하면 있죠. 그 외력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부서진다. 그러면 객관식 보기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부서진다.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유는 이온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력을 가하면 이온 결합력이 약해서 쉽게 부서진다. 문장을 이렇게 준다고 보기 중에. 맞아 틀려.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는 맞아. 근데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야. 이온 결합력 엄청 세요. 이게 약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왜 부셔져? 인력이었던 게 어떻게 되니까? 강한 반발력으로 바뀌기 때문인 거지. 얘가 이걸로 바뀌기 때문인 거지 절대로 이온 결합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소금 그냥 끊으려면 800도 이렇게 가열해야 돼. 되게 강한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나? 그러려면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앙금도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혹시 앙금 배웠던 거 기억나요? AgCl BaSO4 CaCO3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끼리끼리 만나면 앙금돼. 딱들럽더 용해되지 않아요. 잘. 그리고 BaCO3, CaSO4도 그렇게 될 거고 은은 이렇게 만나면 다 되고 요렇게 앙금이라고 배우는 이유는 얘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녹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상당수는 어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편이야. 다만 예외로 이런 앙금이 있어요 정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게 다 나오진 않겠지만 자, 전기전도성. 전에는 한 거니까 지금 좀 빨리 갑니다. 전기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 전기 흐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기서 예 아니요 하면 틀려? 조건 따라 달라요. 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이온 결합 물질 전기 흐르니? 그러면 반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 나한테. 자, 이온 결합 물질 전기 흐르니? 그럼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상태. 그거 고체예요, 액체예요? 이딴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얘기야?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아끼지 마세요. 자, 이 친구가 고체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얘가 액체거나 물에 녹은 수용액입니다. 액체랑 수용액은 차이 알겠죠? 그지? 가열해서 녹인 거, 물에다 녹인 거. 얘네들의 공통점은 물속에 양이온, 음이온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가고 싶은 대로만 갈 수 있는 상태.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럼 우리 자, 어떤 물질을 하나 주고 액체를 줬어. 얘 전기 통하니? 자, 액체야.
오케이? 그럼 얘가 전기 통하냐고 물어보면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온이 들어있니? 봐야 돼. 이온 없으면 전기 안 통해. 근데 일단 이온이 있어. 그치? 통할 예정이야. 그럼 이온 들어있으면 전기가 왜 통해요? 우리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치? 도선에 전자가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직접 전자를 보내주는 애는 여기 없어. 자, 여기에 전극을 이렇게 꽂아요. 어딘가에 전구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전기 흐르는지 볼 거야. 그러면 음이온은 전자가 하나 또는 두 개 남는 애지. 전자가 남는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얘가 가서 남는 전자를 버려요. 그러면 그 전자가 들어가.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새로 나와. 그러면 이 전자를 먹으러 양이온이 끌려와. 이 말은 뭐냐면 도선에 전자를 계속 주는 놈이 있고 그렇게 왔더니 전자를 계속 먹는 놈이 있어. 그럼 도선 입장에서는 전자가 계속 공급이 돼. 그래서 왔더니 누군가 계속 먹어줘. 계속 돌고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도선에 전자가 흘러야 전류가 흐를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의 의미는 뭐다? 도선에 전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누군가 있는가 이걸 보실 거고요. 그러면 액체나 수용액은 일단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대답할 건데 이유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이온이 뭐예요? 이동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해서 결국 도선에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고체는요? 이렇게 붙어있을 거니까 일단 전류 안 흘러요. 이온이 없어요? 있어요. 이온이 있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거 차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함정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렇게 줘요. 다음은 뭐 NaCl 수용액이다 해가지고 해서 막 불 들어오는 걸 막 줬어. 여기에 전류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버스가 해가지고 막 주겠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용액 속에 수용액 안에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줄 거야. 자, 지금은 흘려가서 전자를 돌게 만들어주는 주체가 누구야? 이온이야. 직접 전자가 간 게 아니야. 그치? 이온이 움직여서 전자가 흐른 거지 전자가 직접 흐른 거 아니니까 이런 문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많이 틀려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설마 다 외워져 있겠지만 여기 표에 이제 이온식을 써볼게요. 이거 안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와서 뿔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치? 작년에 우리 그렇게 했는데 알겠지? 알 거야. 황화구리 황산소 밑에 16쪽 2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바륨 2 플러스 수산화이온은 1 마이너스. 그래서 통째로 2개요. 저원자 이온은 가로치기로 했고요. 탄산 칼륨 K 1 플러스 탄산이온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K 2개. 질산 나트륨 1 플러스 질산이온 1 마이너스. 그럼 하나씩. 황산바륨 바륨 하나 2 플러스 황산이온 소포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나씩. 아이오딘 하나 나 PB 2 플러스 아이오딘은 1 마이너스 짜리니까 2개. 그래서 이온 결합 화물을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주고 끓는 점들, 녹는 점들 비교하실 거야. 이제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화내야 돼. 우리 뭘로 보고 이렇게 유치한 걸 물어보려고. 자, 됐으면 자 4번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해줄게요. 요 그래프를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프 X축 Y축에 뭐라고 써있어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어요. 자,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너무 멀면, 자석도 너무 멀면 인력이 거의 안 나타나.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먼 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땡기고 싶겠지? 그럼 얘네들 앞을마가 어떻게 돼? 점점점 땡겨져 갈 거야. 내가 냅둬도 지들이 인력 때문에 알아서 땡겨져 갈 예정입니다. 얘들아, 자연계에서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이야,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야? 에너지가 낮은 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지. 자, 뿔마가 자연스럽게 인력으로 알아서 땡겨진다는 건 그렇게 갔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해지니까 지들이 그렇게 가는 거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잘 땡겨. 그러다가 자석도 어때? 너무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 쑥 붙어. 얘네도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래프. 아래쪽 그래프 있지? 그게 인력 그래프예요. 이 친구가. 뭔지 알겠어? 거리가 가까워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안정해진다는 얘기구나. 계속 가까이 가고 싶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인력 그래프고, 그래서 가까이 왔어. 오면, 자, 이거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플러스라고 써져 있긴 한데 얘 전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Na 플러스야. 전자 11개 중에 1개 잃어버리고 아직 10개 남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아무리 플러스라고 써 있어도 전자 있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밖에 전자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양이온. 그러면 쟤는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된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뿔마 전하를 띄니까 땡기긴 했는데 근데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전자 구름이 있고 전자 구름이 있으니 이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 만약에 더 가까이 가면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겠니? 전자 반발력이 막 있는데 가까이 안 가고 싶겠지. 그럼 안 가고 싶다는 얘기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높아져요. 즉 조금은 멀어야 에너지가 낮고 안정해. 난 안 가고 싶어. 이게 반발력인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 때 에너지가 낮고 가까우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 그래프는 반발력 그래프인 거예요. 여기다 기억, 니은, 줄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거리에 따른 인력, 반발력,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합쳐봤어. 그랬더니 합친 결과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더래. 그럼 요 말은 너무, 자, 여기 요 지점을 하나 볼까? 에너지가 최고로 낮은 지점,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지점, 이게 가장 안정하겠지. 에너지가 낮으니까. 여기서 결합이 딱 형성이 되는 거야. 더 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그랬을 때 요 길이 R을 결합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의 결합 길이라고 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중간부터 여기 중간까지 우리가 핵간거리라고 불렀던 그거, 그게 에너지 가장 최소화되는 순간에 멈춰서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의미하는 건 뭘까? 에너지가 되게 낮은 지점. 자, 얘가 결합을 했어. 요 위치에서 딱 멈춰가지고 결합을 했어. 여러분이 얘를, 이 결합을 끊어버리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손잡고 지나가는 커플을 내가 끊어버리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이로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아? 자연스럽게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나는 걔네가 잡고 있는 손의 힘만큼, 최소한 그 힘만큼을 외부에서 줘서 끊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 얘랑 결합하고 있는 힘만큼, 그 에너지만큼 내가 외부에서 줘서 끊어야 되잖아. 그래 봐야 내가 100을 줬더니 뚝 끊어졌어? 아, 쟤네는 100의 힘으로 결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름을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나는 반대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야 끊어져요. 라는 뜻인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가지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일단은 뭐냐 찾아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A 지점, B 지점을 볼까? A 쪽으로 가면 인력이 커져요? 반발력이 더 커져요? 그치? 가까이 가면 반발력이 자꾸 커지니까 안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조금 멀면 땡기고 싶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A라고 하는 지점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커.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R 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럼 B라는 지점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거야. 좀 멀어. 그러니까 너 붙어. 그래서 다시 R까지 당길 거야.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각 지점별로 어떤 힘이 더 클 거냐 요거를 분석을 시키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 아까 이온 결합력 F10 불러보세요. 향수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Q 뭐였어요? 전하량.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NaCl의 그래프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번 MgO 그래프 잠깐만 이거 NaF라고 할게. MgO 그래프랑 KCl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를 물어볼 거야. 요 점. 자, 요 점을 M이라고 해보자. 그래프의 최저점 M이라고 하는 지점이 이 경우와 이 경우일 때는 자, 이거 4분면으로 나눠볼게. 4분면 나눠서 1, 2, 3, 4분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건지 예측 한번 해봅시다. 요놈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짜리야. 2뿔 2 마이너스 짜리야. 일단 전하량 2배네. 그럼 1 곱하기 1, 2 곱하기 2. 얘보다 얘의 결합력이 거의 4배 가까이 클 거라는 거 보이지? 그럼 결합력이 커진다는 건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다시 말해. 쟤를 끊기 위해서 넣어줘야 하는 결합 에너지도 쟤보다 어때? 얘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얘 거를 그려준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결합 에너지 크기는 절대값으로 보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커지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결합 에너지 크기는 여기서부터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 요 놈보다는 요 놈의 결합 에너지가 큰 거예요. 알았지? 에너지 변화량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쯤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를 끊으려면 어우 이만큼은 넣어야 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는 저 M이라고 하는 지점은 일단 좀 더 아래쪽에 있을 거야. 1번 됐지? 그럼 3, 4 중에 하나야? 아니 2, 3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길이 볼까요? 요거 결합 길이? 요거 NaF MgO. 그러면 이제 2단원에서 배운 거 나오겠지? Na 플러스랑 Mg 플러스랑 누가 더 작을 거예요? 등전자 이온이네. 둘 다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셨습니다. 껍질수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전하량 11, 12. 그럼 핵전하량 큰 놈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얘가 더 작아. 자, 그럼 F-5는요? 그지? 그럼 얘가 좀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크겠네? 얘는 비슷하겠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더 컸고 밑에서는 O가 더 컸고 여기서는 거리를 우리가 따지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 그러면 일단 M이 아래로 내려간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떨까 그러면? 얘랑 얘랑 전하량 어때요?
전하량이 일단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볼 거 뭐야? 거리. 그럼 NA랑 K랑 K가 더 커요.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하량은 같은데 획간거리가 더 머니까 얘가 힘이 좀 더 결합력이 작겠지. 자, 얘가 결합력이 좀 더 작아요. 그럼 쉽게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요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저거 끊기 위해서 에너지 많이 넣어 적게 넣어 KCl 얘보다 적게 넣어 올라온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거고요. 대신 획간 거리는 어땠습니까? 얘보다 얘네보다 좀 더 넓었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R은 여기로 가는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둘이 엮어갖고 그래프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볼게요. 그럼 일단 빈칸 넣어볼까요? 4번에 1번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져 있을 때 인력이 작용했고요. 기본. 자,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생긴다 그랬지? 누구누구? 일단 겉껍데기 누구 있어? 전자. 그치? 전자 사이에 반발력 생겨. 전자. 얘는 그 칸의 크기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원자핵이겠다. 원자핵 먼저 넣자. 안으로 쭉 들어오면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있고 바깥쪽에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있고 반발력은 둘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쓰시고 거기다가 요거 노란색 그리시고 요게 결합 에너지를 의미한다. 얘가 결합 에너지가 더 큰 거다라는 표현 같이 적어주세요. NaCl 전기분해 한번 해볼게요. 전기분해는 자 의미가 봐봐. 이미 원자가 이온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여기 들어있어. 전기분해 핵심은 뭐냐면 이온으로 만들어져서 안정해진 애들을 다시 원자로 보내는 게 전기분해야. 그럼 얘가 이온으로 만들어서 에너지가 낮아졌는데 다시 원자로 보내려면 에너지 어때야 돼? 누군가 공급을 해줘야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걸 전기에너지로 공급을 하는 거야. 돼요? 자, 그럼 봐. 이렇게 해서 뿔막 만들어줄 거야. 어느 쪽이 마이너스?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마이너스. 그럼 CL- 어디로 끌려간다고? 얘는 양이온이래. 플러스 극으로.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그럼 CL-가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뭐 주러 간다 그랬어? 전자를 주러.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안 여기로 끌려가는 애가 얘는 전자를 주러 가는 애. 여기로 가는 양이온은 전자를 받으러 가는 애. 그럼 CL- 가볼게요. 얘가 끌려가서 전자를 주고 CL이 될 겁니다. CL 원자 상태는 안정해 안 해? 원자과 전자 옥텟 규칙 만족 안 하잖아. 불안정해. 그래서 CL은 항상 어떻게 다녀? 2개씩. 그래서 2개가 끌려가고
전자를 2개씩 버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도선 타고 전지 지나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럼 나트륨은 저 전자를 먹을 건데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먹으면 나트륨이 딱 될 수 있거든. 이때 중요한 건 얘가 버린 전자가, 즉 도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수는 산화돼서 잃어버리는 애, 환원돼서 얻는 애 전자의 수는 항상 같아야 해요. 그럼 전자 2개 버렸으니까 여기도 2개 먹어야 돼? 2개? 그러려면 얘가 다 2개씩 필요했을 거야. 식 되겠어요?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볼게요. 혹시 이거 상태 뭐예요?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풀만든 염소가 부러운 아이, 얘네들 상태. 기기했고 색깔. 기기했고 1년이나 넘었으니까 연노랑 조금 진한 노랑.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이런 거 외웠었을걸? 그지? 이 친구 기체면서 노란색인 애잖아.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황록색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CO2 냄새 나게 안 나게. 얘가 락스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런 냄새 나요. 코를 찌르는 냄새 나요. 그래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설명을 주실 거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나트륨이. 그럼 얘 상태가 뭔데요? 고체. 마이너스 극에 나트륨 이온이 와서 전자를 먹고 거기에 붙는 거야. 이렇게. 고체가 덩어리 붙을 거야. 우리는 그런 걸 2글자로 뭐라 부르게? 성출된다 라고 했었지. 자, 그럼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이온결합 배우다 말고 갑자기 전기분해를 왜 했을까? 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애한테는 전자를 줬어야 되고 남는 애한테는 전자를 뺏었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얘랑 이거를 만들었던 그 시절에 나는 지금 거꾸로 한 거고 원자가 이온으로 돼서 둘이 결합했던 그 초반에 전자를 주고받는 일이 뺏기는 놈, 얻는 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거꾸로 돌리려니까 다시 얻는 놈, 뺏기는 놈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라는 걸 처음에 했을 때 전자의 주고받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온 결합의 이 실험의 핵심은 이온 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공유결합에도 그대로 나올 거예요. 공유결합 가주세요.
여기 공유결합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비금속, 비금속. 여기다 이온 붙이시면 안 되고. 공유결합의 종류 보이니?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종류는 이게 끝이야. 그럼 이온결합력 F는 R제곱분의 Q1, Q2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유결합하는 애들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을 거니까 결합력을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럼 공유결합할 때 결합력은 언제가 세니? 누가 세니? 그러면 이 종류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누가 끊기 어려우니까 세 개짜리가. 그래서 결합력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보이지? 그러면 혹시 결합 길이는 어떨까요? 팔 하나만 잡고 있는 애, 두 개 잡고 있는 애, 팔 세 개를 잡고 있는 애. 누가 뗀뗀해? 세 개짜리가. 그래서 단단하고 더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결합 길이로 따지면 얘 좀 헐렁헐렁하고 얘가 되게 가깝고. 결합 길이 멀어요? 결합 길이는 짧아요? 대신 결합력은 되게 세요? 이런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럼 결합력이 세다는 말은 얘를 끊기 위해서 에너지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결합력은 결합 에너지하고도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그 아래 이제 공유결합 분자 구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서 기억나나 보자. 비공유 전자쌍까지 모두 표현해 주세요. 한번 그려보자. 여기 그린 거 맞나 보시고요. 이거 그리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 그거랑 해서 이번 주에 다 끝내세요. 수요일에 한번 오십시오. 다음 주는 화수. 당분간 금요일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화수. 돼? 화요일에. 혹시 다음 주에 화수 중에 볼 수 있는 사람? 수요일 몇 시인데? 수요일은 뭐 한 4시부터 10시 사이? 수요일은 좀 여유 있고 내가 화요일은 수업이 몇 개 있어서 멘토가 올 수 있으면 되고 안 오면 수업 시간을 좀 피해야 되고 그래. 화수 중에 올 수 있다. 수요일 저녁에 돼요. 저녁에 몇 시? 7시 반. 또 다른 분들은? 일단 없어. 생각 중인 거지 못 오는 거 아니고. 일단 봅시다. 그리고 아까 그린 거 봤는데 이거 그릴 때 물 그릴 때 앞으로는요 기왕이면 자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우리가 이제 3-2단원 들어가면 얘네들 분자 구조에
전자 사이에 이 꺾여있는 각도까지 이거를 외워야 되거든? 그럼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그림을 시험지에 이렇게 주기도 한다? 이렇게 주면 얘랑 얘랑 되게 대칭적으로 위아래 있어 보이지? 그러면 얘랑 되게 180도처럼 보여. 근데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뒤에 단원 가서 결국은 해야 될 거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한쪽에 이렇게 모아서 그리는 버릇을 들이세요. 시험지에 이렇게 줬어도 속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줄 거야, 속으라고. 자, 나머지는 헷갈리는 거 없었나? 그러면 시험지에는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안 줘. 점 다 빼고 그냥 구조식 줘요, 이렇게. 이런 거 주는 거야. 또는 심지어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이렇게도 줘. 여기다 뭐 X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 있는 X, Y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줄 거야. 아, 그럼 누구는 M2고 누구는 O2겠구나. 그러면 누구는 공유전자쌍이 3쌍이고 뭐 누구는 2쌍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건데 그때 공유 3쌍에 비공유가 2쌍, 공유가 2쌍에 비공유가 4쌍 들어있잖아. 그런 거 찾아서 물어봐요. 가하고 다는 비공유 전자의 쌍의 수가 같다. 가는 다의 2배이다.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구조식으로 그려져 있어도 여러분 눈에는 이 점이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이런 애들 많이 그렸지. 자, 여기에 됐으면 이 친구들의 전기전도성. 동일한 물질은 사실 전기전도성을 그렇게 잘 묻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요. 자, 안 녹는 애들이 되게 많아. 대부분 안 녹아. 아니, 안 녹는데 대부분 전기가 안 통하는 편인데 예외로 딱 하나 전기 됐다 잘 통하는 한 게 있어. 누구? 응?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샤프심. 성분이 뭐예요? 그치. 예외. 그죠? 이 친구만 전기가 잘 통했어. 구조가 어땠는데요? 이 구조 뒷점 가보세요.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를 같이 볼게. 3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탑처럼 쌓여져 있는 애가 있고 그거 말고 요래요래 생긴 애들이 있지.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생겨 있는 애. 그래서 이런 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흑연인데 이 친구랑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랑 비교하시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끝없이 계속 모여 있을 거야. 그러면 차이가 뭐였냐면 다이아몬드는 원자과 전자 4개가 모두 다 다른 탄소하고 다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흑연은 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를 다른 탄소랑 결합을 했어. 하나는 뭐해? 나 원자과 전자 4개인데 3개만 썼잖아. 하나 남아요. 여기 있는 탄소들이 전자가 하나씩 막 남아요. 이 남는 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흑연은 구조적인 특성상 전기가 통할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래서 안 통하는 거고 얘가 특이한 거야. 그럼 흑연 친구들 누구 있었어? 이렇게 육각평면으로 만들어졌던 애들. 작년에 그 신소지할 때 배웠던 거.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거 있었지. 그런 애들까지는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은요. 자, 잘 안 녹는 애들도 되게 많고 잘 녹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워. 대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식일 거냐면 이거야. 안 녹는 거는 의미 없어. 안 녹았으면 돼. 근데 녹는 경우에 이렇게 2가지 볼게요. 전해질과 비전해질. 일단 녹았어. 녹긴 녹았는데 설탕, 포도당 이런 애들은 혹시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요? C6H12O6. 이
이 친구 물에 녹이잖아. 이대로 들어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이런 거 만들지 않아. 그냥 커다란 애가 좀 쪼개져갖고 이렇게 들어있을 뿐인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모여서 만든 설탕, 설탕이 모여서 만든 녹말 이런 애들. 녹말은 잘 녹지도 않으니까 뺄게. 포도당 설탕 되게 잘 녹지만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또 누구 있냐면 대표로 에탄올, 메탄올. 탄소화합물에서 배웠다. 에탄올, 메탄올. 액성 있어요? 아니 액성이 뭐예요? 산성중성 염기성 뭐예요? 알코올. 중성이에요. OH가 들어있지만 이 친구 OH는 염기처럼 이온화하지 않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백날 넣어도 포도당, 설탕, 에탄올, 메탄올을 넣어도 그냥 분자로 들어있어. 전하를 띠지 않을 거야. 전기 통해요? 이온이 있어야 전기 통한다 그랬잖아. 안 통해 얘는. 자, 근데 얘랑 얘는 좀 달라. 자, 얘랑 얘는요. 여기다 좀 넓게 써줄게. 잠깐만. 조금 더 나누면 리퀴드일 때, 수용액일 때 얘기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리퀴드 뭐였어? 물에 녹인 거 아니라 끓는 점 기준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녹여서 만들었거나 기체를 다시 액화시켰거나야. 끓기 전으로. 그럼 이 말은 물 이딴 거 하나도 없고 자기들 분자들만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때는 물에 녹는 건 맞으나, 아니 물에 녹는 것도 아니, 지금 그냥 액체 상태니까 이럴 때 얘네는 전기 안 통합니다. 물 없이 자기들끼리만 액체로 있을 때는 분자로 존재해. 이온화하지 않아.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얘네를 물에다가 녹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거 나중에 뒤에 3년기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얘가 이 친구 수소이온,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소이온 이렇게 버리면 제가 가져다가 이거 만들고 CL-로 쪼개지고, 암모니아는 물 만나면 물이 수소이온 건져주고 암모늄 이온이랑 OH-가 될 거야. 즉 물에 들어가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생겨버려요. 그럼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물에다가 녹인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게 원래 고1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고1 주대. 뒤에 3페이지 고유결합 물질 다는 좀 많을 것 같고, 물 전기분해까지만 하고 좀 먼저 쉬었다 갑시다. 자, 전기분해 볼게요. 일단 봅시다. 물을 전기분해를 할 거야.
아까 우리 이온결합에서 NaCl 전기분해 했을 때 그 실험을 해서 알아낸 결과가 뭐였어? 이온결합 할 때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근데 내가 전자를 막 줘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 이거 똑같아. 물도 전기분해하면 건전지 가지고 전자 공급한다는 얘기야. 했더니 얘네가 뭔가 변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하고 산소로 돌아갈 거야. 전자 주니까 그렇게 가네. 그러니까 얘네가 결합을 할 때도 전자가 왔다 갔다 했었을 것이야 라는 걸 알아보는 거야. 얘도 똑같아. 공유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합니다 라는 게 실험의 최종 결론이야. 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험만으로 그렸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순수한 물, 증류수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얘밖에 없어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거의 없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전기 분해를 하든 자시든 할 거라 기본적으로 바닥에다가는 전기를 좀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해질을 넣을 거야. 대신 얘네는 물이 전기 분해할 때 자기가 가서 무슨 꼽사리 껴서 무슨 짓을 하지는 않아. 주변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물을 전기 분해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야. 물은 뭐랑 모여서 만든 거예요? 수소랑 산소랑. 그럼 얘 분해하면 원래의 수소 산소로 돌아가야 돼. 개수는 어떻게 돼요? 네. 그치? 개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생성물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올 예정인데 나오는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가 2대1이야.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뭐니까? 몰비, 부피비, 분자수비, 질량비 돼야 안 돼? 질량비 빼고, 그치? 그럼 몰비, 아니 개수비가 2대1이니까 얘네들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도 2대1일 것이야. 예측되지? 자, 그래놓고 전기분해를 합니다. 물을 가득 담아놓은 그릇에 역시 물을 가득 담은 시험관을 거꾸로 엎어요. 이렇게 엎어놓고 전극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기를 흘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물들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시는데요. 자, 똑같이 물이 끌려갑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 물은 우리 이온결합도 전기분해할 때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갔어? 양이온은요?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건 플러스가 갔어. 그치? 양이온이 간 이유는 뭐 먹으러? 전자 먹으러. 마이너스 전극은 전자가 나오는 곳이니까 전자 먹으러 가지. 그럼 플러스 극으로 간 음이온은 전자를 버리러 가지. 다 똑같아. 마이너스 극으로 간 물은 전자 먹으러 가는 거야. 여기 물은 전자를 버리러 갈 거야. 가는 순간 그냥 간 것도 아니야. 여기 전부 다 물이니까 마이너스 극 주변에 있는 물은 얼떨결에 먹어야 되는 운명인 거고 플러스 극 주변에 있는 물은 뺏겨야 되는 운명인 거야. 자, 그럼 뺏겨볼게요. 이 친구가 전자를 뺏길 겁니다. 아, 여기 먹을 거지. 얘가 전자를 뺏길 겁니다. 그럼 물은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일부가 전리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애야. 양이 많지는 않아. 그러면 H 플러스는 원래 하나밖에 없던 전자 그나마도 잃어버렸으니 전자가 1도 없는 애지. 그럼 여기서 전자를 뺏길 수 있는 애라고 하면 얘밖에 없어. 자, 얘도 한번 쪼개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긴 음이온과 이렇게 생긴 양이온으로 쪼갤 수 있어. 그럼 얘도 역시 전자가 1도 없는 애잖아. 자, 그럼 전자를 뺏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뺏기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올 거야? 산소 기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끌려가서 전자를 뺏기고 O2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O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O가 2개가 나오면 안 되지. 방법은 2가지. 여기다 곱하기 1을 하셔도 좋고 또는 여기다 2분의 1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냥 5라고 안 쓰고 왜 굳이 이렇게 했어? 2분의 1 5라고. 그냥 5라고 쓰면 안 되나? 5 혼자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이렇게 존재 못해. 그러니까 항상 O2 분자로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물을 1몰 분해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분해를 하면 그거의 절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산소가 나와 이 말이야. 개수로 따졌을 때 절반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한 놈이 O 원자가 되는 셈인 거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렸어요? 2개 잃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릴 거고요. 그럼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얘하고 얘는 할 거 없잖아. 옆에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요건 끝난 거야. 그럼 여기는 전자 먹으러 간댔잖아. 여기서 준 전자가 전극 타고 건너올 거야. 그러면 얘가 먹을 건데 전자 2개 왔네. 전자 2개 먹어봅시다. 우리 물은요 잘게 쪼개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저쪽에서는 얘가 전자를 버리러 갔지. 그럼 전자 먹는 놈은 누가 해주면 돼? 얘네 둘이서 사이좋게 한 개씩. 그래서 수소 이온이 전자 얻어먹고 수소 기체가 딱 돼서 날아갈 거예요. 네?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날아갈 건데 그냥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럼 뭐야 이게 남아야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달라. 어떻게 쓸 거냐면 뺏길 때는 얘랑 쪼개져서 뺏기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물은 그러니까 누가 얻어가는지 알으라고 아까 다 쪼갠 거고 기본적으로 물은 이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얘가 굳이 뺏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가 잘 끊어지진 않아. 다시 말하면 물 분자를 아예 2개를 데리고 와. 그럼 그 안에는 수소 이온이 2개가 있겠지. 얘네 둘이 전자를 하나씩 먹고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주변엔 누가 남아 이제? 아무것도 안 한 OH-가 2개가 남는 거야. 그러면 물 전체에 수소이온 2개, 수산화이온 2개가 생겼네. 얘는 산성 되는 애, 얘는 연비성 되는 애. 근데 마침 2개. 그럼 합치면 중성. 그러니까 액성은 전체적으로는 안 변하는 게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변하겠지. 근데 요 전극 주변에서 지금 막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플러스극 주변에는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얘가 생겼고 마이너스극 주변엔 얘가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 플러스극 주변에 어디 갔어? H 플러스가 주변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OH 마이너스가 주변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물에 처음에 전기분할 때 페놀프탈렌을 넣고 시작했다면 어느 쪽이 무슨 극이 아니다 무슨 극이 어떤 색깔로 바뀔까요? OH- 있는 쪽이 붉은색으로 바뀌겠지. 액성을 물을 수도 있어. 섞고 나면 전체적으로 중성이겠지만 일어나는 동안에는 잠시 액성이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씩 써놓으시고 이 친구도 기체, 이 친구도 기체. 그리고 개수비 1대 2분의 1, 즉 2대 1이구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개수비 맞추셔야 돼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결정이라고 하는 건 고체 상태에 자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면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 상태 물질. 근데 결정은 되게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배열된 걸 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똑같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 단위가 우리 아까 다이아몬드처럼 정사면체 구조로 해서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경우 위아래로 계속 그래서 그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건 다이아몬드 형태. 근데 기본 단위가 어쨌거나 다 원자야. 그러니까 원자 사이에 이 강한 공유결합을 끊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 얘네들은 되게 단단하고요. 녹는 점 끓는 점도 무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친구로 누구 있었냐면 흑연도 있었지.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던 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단위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라 얘를 끊는다는 건 역시 되게 어려워. 이런 애들은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본 단위가 뭐냐에 따라. 그런데 쟤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하에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승화가 됩니다. 즉 기체가 고체로 돼서 드라이아이스가 됩니다. 그럼 드라이아이스 다시 끄집어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기체로 날아가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드라이아이스는 이렇게 생기는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 승화를 한다는 건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고 얘가 날아가는 게 승화예요. 그러면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공유결합,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맞는데 승화할 때는 얘가 끊어지는 게 아닌 거지. 이 강한 결합을 끊는 게 아니야. 분자 사이의 결합은요. 원자 사이의 이런 결합들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정도 작아. 엄청 작아. 분자 결합 중에 제일 세다는 수소 결합을 확추해서 배울 건데 걔가 그나마 제일 센 게 얘네들의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결합은 일단 엄청 작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분자 결정은 기본 단위가 뭐다? 분자다.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체로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낮은 편인 거예요.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건 녹는 점,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그러면 그 얘는 드라이아이스. 이거 누구? 이거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그지? 기기 액고였어 아까 그지? 고체. 색깔은 뭐였는데? 보라색.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벤젠골이 2개 붙어있는 애가 있는데 요런 애가 나오면 이건 일단 승화성이 있는 애.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이렇게 분자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는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나온다면 이거 SiO2 이름 뭐예요? 이거는 산화규소. 1학년 때는 저기에 산소가 2개 더 붙어있는 규산염 3연체를 배웠지. 이것도 Si랑 O2랑 해서 계속 붙어있어. 원자 상태로. 그래서 이 정도 나오실 거고. 자, 그러면 또 빈칸 뭐야? 그래서 왼쪽이 분자 결정, 오른쪽이 원자 결정, 공유 결정. 특징.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결합력이 공유 결정 결합에 비해 매우 약하다. 오른쪽이 강하다. 그래서 분자 결정, 녹는 점, 끓는 점 낮고 높다. 예, 적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요게 됐으면 이제 4페이지 가봐. 4페이지에 맨 아래 표에 우리 아직 금속 결합 안 배웠는데 그것만 빼고 3개 정리해서 빈칸 먼저 채우고 갈게요. 자, 무슨 결합이 있고요. 그걸로 이루어진 결정, 고체 상태 물질,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온 결정 나와 있네. 그럼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공통적으로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들. 그렇지?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일 거고요. 그럼 구성 입자는 뭐라 그래야 돼요? 분자 결정은 구성 입자가 분자다. 얘는 원자다. 이온 결정은 이온이겠지.
그래서 쟤네는 공통적으로 그거였고 녹는 점 됐고. 자, 그럼 전기 전도성은요? 전기 전도성 분자 결정. 우리 공유 결합 물질 전체 중에서 전기 통하는 건 딱 하나 누구 있었어? 흑연. 그렇지,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없어. 이쪽은 대부분 없는데 흑연만 예외가 된 거고. 그럼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 어떻게 말해야 되고? 쟤는 고체 액체 싹 다 없는 거고, 얘는 고체일 때 없었지, 액체 수용액일 때 있었지가 된 거지. 오케이, 전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물에 대한 유해성, 분자 결정은 대체로 안 녹는 애들이 거의 다야. 요걸 이제 극성, 무극성을 요 다음 주에, 다음 단원에서 해줄게요. 쟤네는 거의 다 안 녹는 애들. 얘네는 그래도 녹는 애들도 있기는 하나? 있긴, 그지? 있다 정도? 아니지. 흑연 다이아몬드는 안 녹지. 저 중에 일부 애들이 저기 누구야? 설탕 이런 애들 공유결합 물질이 녹았던 거지. 오케이. 근데 대체로 안 녹는 것이 많고, 아예 얘네는 안 녹고, 이온 결합 물질은 그래도 대체로 잘 녹는 편이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물질의 얘에다가 쟤네들 써서 한번 외우시면 되고요. 전체 표에 이렇게 빈칸 넣을 수 있게 해두시고, 요게 되면 금속 결합을 갑시다. 요건 이제 화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작년에 배운 적 없어요. 금속 결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금속, 뭐 나트륨, 구리, 철, 마그네슘, 기타 등등 이거 싹 다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이렇게 부를 거야. 나트륨은요, 양성자 11개에 전자 껍질 3개고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지? 20번에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누구 있지? 그럼 알루미늄은 이렇게 생겨있고 마지막에 전자 3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됐을 때 네온처럼 안정해질 거잖아. 그럼 바깥 껍질에 있는 요 원자가 전자는요, 얘는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내가 안정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얘네한테 이 원자가 전자는 되게 강하게 속박된 전자가 아니야. 이걸 자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로부터 자유롭게 떠다니는 애야. 그러면 금속은 어떻게 생겼냐면, 핵심은 금속 양이온에 여기까지가 금속 양이온이겠지. 여기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자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럼 자유전자의 개수는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개수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온 결합처럼 금속 양이온 나왔다고 해서 거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금속은 얘가 열리를 할 거야. 자, 몇 가지 성질 보자. 누구누구 좋냐? 1번에 자, 4번에 1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이게 자유전자가 될 거고. 자, 결합력을 먼저 줬네. 얘는 플러스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 주변에 자유전자가 어딘가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 얘가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다가 전극을 걸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해서 건전지 꽂아가지고 전선 빡 연결하면 도선이니까, 금속이니까 전기 흐를 거잖아. 자,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자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한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자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야. 여기 꼬마 점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전구에 불이 빡 들어왔어. 이 말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 도선은 지금 그러니까 이 도선의 일부인 거야. 이 그림인 거야 그냥. 그러면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나와요? 전류 나와요? 자, 중2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배웠어. 전류는 실제 있는 흐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흘러가라고 약속한 거고 흐르려면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겠지? 라고 정한 거였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딴 식으로 가는 게 전류고 근데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흐름 따라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 연결된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전자가 흐를 거예요. 아니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저 자유전자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지. 공유결합 물질이 전기가 왜 안 흐를까요? 왜 흑연만 흘렀을까요? 아까 흑연이 어떻게 생겼어? 얘가 하나 둘 셋 공유결합하고 전자 하나가 남았어. 그럼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해? 저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얘만 흐른 거야. 나머지는 그런 노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흐르지 않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플러스 플러스가 반발력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도 이 금속 덩어리들이 되게 단단하게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얘네들 사이사이에 요 마이너스 전자가 요 틈에서 인력으로 버텨주게 해주는 거야. 얘 역할이 엄청 커요. 그러면 얘도 뿔마 사이에 인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애잖아. 전기적 인력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틀의 결합력도 플러스 전하, 여기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 잡아당기는 인력인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전기적 인력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전하가 클수록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다. 얘가 플러스 2, 자유전자가 2개. 그럼 플러스 2짜리와 자유전자 2개. 그럼 얘랑 땡기는 힘 플러스 1짜리와 자유전자 얘가 땡기는 힘 얘가 더 세겠지. 전하량이 클수록. 돼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플러스 1짜리면 나트륨끼리 있을 때 칼륨끼리 있을 때 나트륨끼리 있을 때가 거리가 좀 더 가까울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디 갔어? 자, 금속 결합력,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은 증가할 겁니다. 됐죠? 그럼 같은 족이라면 사이즈 작은 애가 리튬이 좀 더 컸을 거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룸을 비교하라는 건 뭐야? 전하량 보란 얘기지. 플러스 1, 2, 3. 그러면 알루미늄이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전하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합력이 세다라는 건 그 결합을 끊고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열해줘야 될 온도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질 뭐 좋냐? 첫 번째 광택. 자, 대부분의 금속은 나름대로의 광택이 있어요. 금은 금색깔이고 은은 은색깔이고 얘네가 광택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냐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성질은 다 자유전자 덕분이야. 얘가 뭘 할 거냐? 말 그대로 제 원자가 전자 자유로운 애잖아. 그럼 저 친구가 이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다음 껍질 또는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가. 우린 이거 뭐라고 불러?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하는 현상? 전이. 전자가 전이에 에너지 흡수해서 윗껍질로 올라갔다가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흡수했던 에너지를 뱉어낼 거야.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내 눈에 보여. 우린 그걸 광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서 여기를 왔다리 할 수 있어야 광택도 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광택이 나는 건 자유전자가 전자 전이하면서 흡수했던 에너지 다시 방출할 때 그때 광택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요것도 어떤 금속이 갖고 있는 전자냐에 따라 요 에너지 레벨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얘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꺼내주는 파장 에너지의 파장에 따라서 누구는 금색, 누구는 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줬어. 그래서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열전도, 전기전도. 자, 열전도를 한다는 건 내가 이쪽에서 가열을 해. 이쪽에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먼저 에너지를 막 먹고 뜨거워졌겠지? 그에 맞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를 가진 채로 건너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끝까지 에너지가 순식간에 전달, 겁나게 뜨거워져요. 그럼 열전도가 그렇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전기 통하잖아. 전기전도도 누가 해? 자유전자가.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결국 이동해서 열전도, 전기전도도 엄청 크게 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금속 어디 갔어?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열에너지를 얻은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한테 전달합니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전도는 잘하긴 되게 잘하는데 얘는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언제 잘해요? 언제 안 통해요? 쇠를 녹여서 쇠물이 됐어. 그럼 쇠물이 돼도 그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막 빈 공간이 있어? 내 눈에 보이는? 얘가 기체로 된다 그러면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긴데 액체 상태가 되더라도 고체만큼 가깝지 않을 뿐 조금 자유로워지더라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고체나 액체까지는 자유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는 다 잘 통해야 돼. 이게 이온 결합과의 차이야? 그냥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다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력을 가할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외력 가하면 어떻게 됐고? 솟아졌어. 이유가 뭐였어요? 그치? 강한 이력이 강한 반발력이 돼버리면서 층이 밀려서 그랬어?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한 층이 밀려봤자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자유전자가 잡아줄 거야. 그래서 층이 밀려도 쟤는 계속 뭔가를 자기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연성하고 전성이 뭐였냐면 하나는 힘을 줘서 막 두드리면 넓게 펴지는 거였고 하나는 가늘게 실처럼 뽑아도 유지가 되는 거였어. 자, 누가 펴지는 성질이었다? 전성. 네, 요거 파전처럼 넓어져요. 이게 펴짐성. 이게 가늘게 실처럼 뽑혀요. 뽑힘성. 뭐 줬어? 오케이, 이것도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결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얘네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대체로 어떻다? 일단 금속은 잘 안 녹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맨 마지막 거.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어떤 상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실 거고요. 얘도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싹 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럼 금속 결합도 다 끝났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정도만 외우시면 사실은 크게 어렵게 나올 건 없고 다음 주에 하는 이제 분자 구조가 거기서 조금 어렵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완자 좀 풀어볼까? 이거 뭐라? 어디요? 마지막.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마지막 줄은 녹는 점 끓는 점 땡땡. 문자를 풀어봅시다. 우리
지금 진도를 하는 소단은 2번은 나는 것 같아. 어디를 푸시냐면 잠깐만. 풀었을까? 이거 하죠. 이거 했었어? 아, 네, 약간 했어요. 이 정도까지 했었나? 제가 그때 안 해요. 혹시 165쪽 풀려 있어요? 했어요, 마음 때?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친구가 어디가 풀려 있냐면 161쪽? 이 풀려 있어. 힘들게 안 161쪽 아무도 안 풀었어? 네. 내 에스펜니? 작년에 그 재작년에 아니야 그 수업 얘도 들었는데 안 풀려 있는데. 책